예, 프랭클린 자서전. 자, 프랭클린.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저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려나. 그랬는데 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골목대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늘 바다에 나가서 놀곤 했다. 헤엄을 쳤고 보트를 탔다. 특히 보트를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아이들과 보트나 카누를 타고 놀 때면 을에 내가 대장 역할을 했단다. 여기서 했단다 라고 쓴 이 문체는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쓴 거예요. 뭐뭐뭐뭐 했었어. 내가 이랬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위험에 처하기라도 할라치면 여지없이 내가 지휘를 맡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항상 아이들 앞에서 대장을 했고 가끔은 친구들을 선동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또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릴 적부터 공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다. 약간 싹수가 보이죠? 어렸을 때. 아니 어린애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 책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에피소드들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 좋아요. 에피소드. 그죠? 그러니까 설명만 쭉 할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면서 소제목 안에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죠. 예. 보통 소제목 하나에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두세 페이지를 그냥 에피소드 없이 쭉 읽으려고 그러면 좀 지루해요. 뭐 소설책도 아닌데 그걸 내가 꼭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넣되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재밌게 해서 이렇게 독자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맛있게 받아먹는 거지. 그냥 쭉쭉 평이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면 독자들이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에는 물방아가 있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의 한쪽은 물이 드나드는 늪지였다. 나와 내 친구들은 조수가 밀려오면 그곳에 고기를 잡으러 갔단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다고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 그곳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리곤 했다. 진흙탕이 되니까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요. 나는 고민 끝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우왕좌왕 몰려다니지 말고 낚시꾼들이 그러는 것처럼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울 수 있는 둔덕을 만들자고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프랭클린의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일 좀 할 줄 아는구나. 그런 거죠. 보통 애들 같으면 그냥 뛰어다니면서 막 진흙탕 만들고 아이고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머리를 썼다는 얘기죠. 머리를.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목적에 딱 맞는 재료가 있었다. 집을 짓기 위해 쌓아놓은 돌들이었지. 우리는 늪지 한쪽에서 인부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단다. 저 치밀함을 보십시오.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어 인부들이 모두 돌아가자 나와 친구들은 돌을 늪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너무 큰 돌은 두서넛이 힘을 합쳐야 했다. 마치 먹이를 나르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돌을 날랐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둔덕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다음날 집을 지으려던 인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사를 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돌이 모두 없어졌으니 왜 안 그랬겠니? 애들이 장난쳐갖고 일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돌이 늪지 한가운데서 둔덕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 우리의 소행이라는 것은 금세 발각되고 말았다. 덕분에 우리는 각자의 아버지들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다. 난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정당한 일이 아니면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단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너 말이야, 그 사람들 일하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를 그렇게 치워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그걸 이제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잘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통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 사람은 글쓰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 유명 인사잖아요. 그죠?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똑똑하고 인맥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더인데, 뭐 좋게 아주 작게 말하면은 가정, 넓게 말하면 사회, 아니면 국가의 리더 정도가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글쓰기를 잘한다는 거죠. 리더의 역량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편 비록 시를 접기는 했지만 글쓰기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글쓰기는 내 삶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것은 존 콜린스라는 친구와 있었던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나만큼이나 책을 좋아하는 친구였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친하게 만들었지. 우리는 자주 어울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논쟁을 벌였다. 가끔은 논쟁 자체에 빠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조를 펼치기도 했단다. 하지만 논쟁을 좋아하는 것은 그리 좋은 대화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논쟁 그 자체에 빠지면 무조건 상대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게 되어 대화를 망치고 흥을 깨게 되며, 그러다 보면 상대를 혐오하거나 증오하게 되어 그 다음 페이지. 관계가 악화되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 생각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종교적 논쟁에 관한 책을 읽은 후에 깨달은 것이다. 그 후 난 논쟁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다. 사실 나중에 자세히 관찰해보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논쟁을 하지 않더구나. 법률가나 대학 교수처럼 말로 벌어먹는 사람들과 에든버러 태생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제가 저걸 읽을 때 다른 데서 뭐라고 읽었냐면, 말로 벌어먹는을 말로 빌어먹는 사람들 그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말로 빌어먹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어쨌든 저 리더라든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2년 정도 글쓰기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글쓰기 책을 만들어 놨더니 그게 막 베스트셀러 몇 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죠. 유명한 사람이 또 쓰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책 쓰기, 그 사람들은 이제 글쓰기라고 안 하고 책 쓰기라고 그러거든요. 책을 한 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쫙 시키고, 실제로 뭐 이제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자기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출판사에 보내가지고 뭐 오케이가 돼서 출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선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뭐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강의 아니더라도 조금 이름을 날리려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을 한 권씩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더 도움을 받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글쓰기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하나인데
어쨌든 이게 아주 익숙해지면 다른데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